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의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출력 장치의 제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입출력 장치로 옳은 것은 입출력 제어 장치를 묻는 것이고요. 자,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로부터 입출력을 지시받은 후에는 자신의 명령어를 실행시켜서 입출력을 수행하는 독립된 프로세서다. 자, 이 부분만 읽어도 일단 답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된 프로세서다. 입출력에 관련된 프로세서다. 자, 우리 보통 IOP라고 얘기를 하죠. 인풋 아웃풋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 개의 블록을 입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출력 제어에 대해서는 CPU가 관여를 하는 방식이 있고 관여하지 않는 방식이 있죠. 자, 관여하지 않는 방식이 좀 더 입출력의 효율성이 좋은, 시스템의 효율이 좋은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관여를 하는 방식은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바로 관여를 하지 않는 방식, 즉 DMA에 의한 방식과 채널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채널을 I/O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명령어에 의해서 여러 개의 블록을 입출력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채널이 하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 개의 블록을 입출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DMA의 경우에는 하나의 명령어에 의해서 한 개의 블록을 입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정답은 2번 채널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SQL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고객 계좌 테이블에서 잔고가 10만 원에서 자, 300만 원 사이인 고객들의 등급을 우대 고객으로 일시에 변경하려고 합니다. 즉, 변경을 하는 거죠. 테이블의 레코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SQL문을 작성하였다. 기억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업데이트 구문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구문은 이렇게 사용하죠. 업데이트 다음에 고객 계좌, 자, 이것이 바로 테이블이입니다. 자, 고객 계좌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필드인지 앞에 올 것은 set이라는 구문이 되겠죠. set. 자, 등급은 우대 고객으로 변경한다. 등급을 우대 고객으로 변경한다. 자, 그런데 조건이 주어졌죠. 잔고가 1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다. 자, 왜요? 조건절이 오죠. 자, 잔고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and가 있습니다. 자, 몇에서 몇까지 이 범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구문이 바로 betwee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update, set, where 라는 구문을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between을 이용해서 between and를 이용해서 어떤 조건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의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허브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허브라는 것은 여러 대의 단말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여러 대의 단말 장치가 하나의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장치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허브 장치가 또 OSI 7 레이어에
1계층에서 작동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리피터는 물리계층에서 동작하며 자, 물리계층이 1계층이 되겠죠? 역시 리피터도 1계층에서 동작을 합니다. 전송 신호를 재생 중계해주는 증폭장치입니다. 자, 받은 신호를 좀 더 증폭하는 거죠. 멀리 갈 수 있도록 증폭해주는 장치,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브릿지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한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은 2계층이 되겠죠. 자, 2계층에서 동작을 하는데요. 같은 맥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근거리 통신망 사이를 연결하는 통신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브릿지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4번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며 동일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분리된 2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통신 장치다라고 했는데요. 자, 게이트웨이는 OSI의 전 계층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계층으로 한정 지은 것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 동일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 2, 3번은 모두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4번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소 용어를 잘 알지 못하면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들을 분류하고 각 문제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설계를 일반화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효율성과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후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때 이것을 패턴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정리해서 패턴을 만들어 두었다가 나중에 비슷한 개발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우리는 디자인 패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패턴이라는 말이 동일한 것이 좀 반복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디자인 패턴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 내용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정의서라는 것은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요구 분석 단계라는 것이 있죠. 요구 분석 단계의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것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주기를 정해놓은 것인데요. 자, 우선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전에 계획을 하죠. 자, 계획이 끝나면 요구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요구 분석을 해서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하게 되죠. 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코딩해서 개발을 하고 끝나게 되면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에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자, 유지보수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도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요. 폭포수 모델이라든지 프로토타이핑 모델이라든지 나선형 모델 이런 것들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들, 자,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 효율성과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이것은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결합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모듈 사이의 결합도,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모듈 간의 상호 의존 정도 또는 모듈 간의 연관 관계를 의미한다. 자, 아래에 나타낸 결합도를 약한 정도에서 강한 정도의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모듈과 모듈 사이에서 상호 의존 정도는 약할수록 더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가장 약한 결합도를 가지는 것은 자료 결합도가 되겠죠. 자, 자료 결합도가 가장 이상적인 자료만 주고받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이 스탬프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자료 구조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스탬프 결합도 다음이 제어 결합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외부 결합도, 그리고 공통 결합도, 마지막이 내용 결합도. 자,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료 결합도가 가장 처음에 와야 되겠죠? 자, 요건 아니고요. 자, 자료 결합도, 그 다음에 스탬프 없고 제어가 있습니다. 니은이 와야 되겠네요. 디귿 다음에 니은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없고 공통이 있죠. 리을이 맞고 마지막에 내용이니까 자,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열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결합도 말고 응집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었죠. 응집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응집도는 자, 여기는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의 순서라면 자, 응집도는 반대로 강한 것에서 약한 것의 순서대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강한 것이 기능이 같은 것으로 묶여진 것이죠. 자, 기능적 응집도가 되겠습니다. 자, 기능적 응집도 다음이 순차적. 그 다음에 교환적 또는 통신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응집도. 자, 그 다음이 절차적. 그리고 시간적. 자, 시간적인 응집도는 일시적인 응집도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논리적. 그리고 우연적. 자,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응집도에 대한 순서도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기억에 대한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힙소트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요. 힙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이 아니라 n로그 n이죠.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 즉 기억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굉장히 좀 생소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0, 1 배낭, 냅색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다항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배낭 문제라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배낭 문제에서는 예를 들 때, 자, 어떤 그 금은방에 도둑이 든 문제로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금은방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은 배낭을 하나 메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배낭 안에는 K라는 무게만큼을 예를 들어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kg다. 자, 이렇게 무게가 딱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금은방에서 도둑이 훔쳐갈 물건들을 넣는데 반드시 50 이하로만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무게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무게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가치도 함께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작고 가치가 즉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물건이 되겠죠. 자, 이것을 푸는 문제가 배낭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배낭 문제는 물건을 쪼갤 수 있는 문제와 쪼갤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0, 1 배낭 문제는 물건을 쪼갤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보석은 쪼갤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보석을 가방 안에 넣는다, 안 넣는다의 문제로 봐서 넣는 것은 예를 들어서 1, 넣지 않는 것은 0. 이렇게 넣는다, 안 넣는다 두 가지로 파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쪼개는 것에 대해서는 다항시간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시간 복잡도가 나왔는데요. 빅 O로 표현했을 때 n의 k승, 그러니까 n제곱이라든지 n3승이라든지 n4승이라든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다항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시간 내에 가능한 알고리즘이 자, 앞서 말씀드렸던 쪼개는 그런 배낭 문제에서는 해결이 되었지만 0일 배낭 문제에서는 해결 가능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NP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NP 컴플리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NP 완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잘못되었고요. 자, 디귿은 그럼 그 난제 NP 문제에 대한 것인데 모든 NP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항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P 문제가 있고 NP 문제가 있습니다. 자, P 문제가 바로 다항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NP 문제는 앞서 보신 것처럼 NP 컴플리트, NP 완전 문제가 있고요. NP 하드 문제가 있습니다. 자, NP 하드 문제가 다항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자, NP 완전이라는 것은 다항시간에 푸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 말고 다른 NP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다항시간에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NP 문제가 다항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세 번째 보기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소 굉장히 생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알고리즘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또 어려웠던 마지막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잘못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는데 코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A에는 101이라는 정수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프린트를 하는데 자, 이렇게 표시되는데 요거는 쉬프트 연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쉬프트 연산. 자, 비트의 쉬프트 연산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오른쪽으로 쉬프트 한다는 의미를 오른쪽으로 2비트만큼 쉬프트 한다. 자, 그 다음 이 표시는 그럼 반대로 왼쪽으로 3비트만큼 쉬프트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데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진수로 푸는 방법과 10진수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진수로 풀려면 101을 일단 이진수로 만들면 됩니다. 0, 1, 1, 0, 0, 1, 0, 1. 자, 계산해 보시면 이진수로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것을 오른쪽으로 2비트 쉬프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비트만큼 밀어준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앞에 두 개의 비트가 비게 되겠죠. 자, 비어있는 비트에는 무조건 0으로 패딩이 됩니다. 자, 그리고 0, 1, 1, 0, 0, 1. 자, 이렇게 되겠죠. 뒤에 있는 두 개의 비트는 절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이 25가 되겠습니다. 자, 10진수로는 25가 되겠고요. 자, 다시 여기에서 자, 3비트 왼쪽으로 쉬프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비트만큼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면 3비트는 잘라지고 1, 1, 0, 0, 1.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비트 0, 0, 0. 자, 이렇게 채워지겠죠? 자, 그러면 1100, 1000 이렇게 되어서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이것은 2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결과값은 2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 십진수 상태로 그대로 계산을 해 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쉬프트 연산을 하게 되면 나눗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로 2비트 쉬프트를 하니까 2번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0일이라는 값을 2로 나눠주면 자, 50이 되겠고요. 이걸 또 한 번 나눠주면 25가 됩니다. 자, 그래서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왼쪽으로 쉬프트를 하게 되면 곱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25를 곱하기 2 하면 곱하기 2를 3번 하면 되겠죠? 50이 되고 자, 또 한 번 하면 100이 되고 또 한 번 하면 200이 되겠죠?